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까지 줄어들면서 농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농민은 또 제외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낸 50대 승려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승려 최 씨는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내수 관광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비인기 관광지 개발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익산 한방병원과 전주 피트니스센터 관련 확진자는 1명씩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도민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익산시 A 한방병원의 간병인 1명과 면회객 1명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한 감염자는 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시 B 피트니스 센터 이용자 1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관련 감염자는 6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전주시 1명은 지난 지역 장례식장을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판로까지 줄어든 농민들은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농민들이 또 제외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 재난지원금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이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날이 풀리자 밭농사를 준비하러 들녘을 찾은 부부. 자연재해로 소득이 반토막 났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밭일에 나선 겁니다. 논농사 작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표는 얼마 안 나오고 비싸기만 하니까 비싼 임대료를 줘야 되니까. 임대료도 되게 벅차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난해 긴 장마에 태풍이 휩쓸고 올봄 냉해까지 겹친 작황은 참담한 상황.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외식마저 줄면서 판로까지 고민입니다. 졸업과 입학 특수를 누렸던 화해 농가의 경우 이미 활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비대면 취소가 많이 되고 있고 꽃다발 소비도 전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농민은 또 제외됐습니다.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정부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 농민들은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분명한데 4차에 이르기까지 지원 대상에 빠졌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지금 품목별로 해서 주는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1.5헥타 미만의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라. 소농가들이 80%를 차지한다는 거죠. 김제와 부안 등 전북도 내 기초의회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지급 기준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농어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옵니다. 소형 농가가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1.5헥타르 이하들로. 그러면 뭔가 지원금 받을 때도 항상 소외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대학생, 프리랜서. 여야 내부에서도 농민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국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이런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읍경찰서는 10일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승려 최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웅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내수 관광 시장에도 수요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비인기 관광지 개발 등 관광 정책 변화를 강조하는 김영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을 만나겠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의 김영호 연구위원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저희가 이후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대중관광, 흔히 말하는 이제 단체 관광이 핵심이 좀 많았죠. 그리고 가족 단위로 관광이 많았는데요. 코로나 이제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일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뭐 숨겨진 관광지나 덜 알려진 관광지 찾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같은 한옥마을에 단체적으로 많이 오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좀 심각하게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덜 알려지고 안전하고 안심한 관광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만이 저희 이제 전라북도의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여행처럼 1번지라는 전라북도의 정책을 계속 끌고 왔습니다. 이제는 여행처럼 1번지 앞에 안전하고 안심한 체험관광 1번지로서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14개 시군별로 각각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즉 세대별, 테마별 그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은 관광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정말 안전하고 안심하다, 이런 부분을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프라의 개선이거든요. 결국은 많은 어떤 시설들이 있지만은 그 시설들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그런 정비를 할 시기입니다. 즉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보니까 이 관광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어떤 노력을 하지만은 코로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코로나 이전과 또 이후에 이제 변화된 점이 이제는 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코로나 극복 관련 추진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요. 전라북도, 그다음에 시군, 그리고 전문가 이분들 다 같이, 특히 이번에는 이제 관광 사업체들과 같이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 홍보 마케팅입니다. 지금 우리 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14개 시군 각각의 어떤 홍보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인해서 공동으로 좀 홍보 마케팅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이 관광객 행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한번 관광객 실태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빅데이터를 시군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재가공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많이 힘듭니다. 지금 뭐 올해는 이제 2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쯤에는 좀 좋아지겠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좀 해결해야 될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관광 사업체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북 도민들이 이 도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광 사업체는 이제 관광객들의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좀 제고시켜서 관광객들에게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사업이 기존 사업에 뉴딜이란 단어만 더 씌우는 허울뿐인 뉴딜 정책이란 지적이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9일 전북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12개 실국 및 사업소에서 발굴한 뉴딜 사업은 모두 283개의 사업입니다. 정부 발표에 이어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247개 자치단체가 모두 열을 올리며 전북형 뉴딜과 같은 지역명 뉴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된 사업 상당수가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거나 당연히 실시해야 할 필수 사업들이 뉴딜로 포장돼 있고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뉴딜 사업으로 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 전북도 뉴딜 사업 목록을 보면 과거부터 추진됐던 단순한 정보화 사업인 농어촌 초고속 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축 분유 처리 지원, 흰다리새우 스마트 표준 양식장 건립,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구축, 비대면전 시공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조명 교체, 전통시장 상점 스마트 마케팅 지원센터 육성,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 등이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사업들을 뉴딜이란 이름으로 명칭만 바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전북도만이 아닌 도내 14개 시군의 뉴딜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굴된 사업 역시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문제점으로 꼽히는데요. 이들 뉴딜 사업들은 모두 국가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 당위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정읍시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일명 폭탄 전화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상반기 5만 3천여 건에 달했던 불법 광고물 경고량이 폭탄 전화 정책으로 하반기 기준 1만 3천여 건으로 약 75%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인 폭탄 전화는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저소득 가정을 위해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과 수업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2024년까지 학교 성면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3월 현재 전북 지역 학교의 성면 해체 제거율은 지난 2014년 조사 면적 대비 8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164억 원,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73억 원, 2024년에는 23억 원을 들여 학교의 성면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육부의 2027년 학교 무성면 달성 계획보다 3년가량 앞서는 목표입니다. 전북도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3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전북도는 강소기업 비나텍과 LNS 벤처투자사의 출자, 정부 부처 공동펀드 등을 통해 300억 원을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도는 소부장 기업 가운데 기술력이 뛰어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곳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위도에 사는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위도면 식도에 사는 80살 A씨가 고혈압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긴급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경찰에 환자를 옮겨받은 뒤 소방 헬기를 이용해 원광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해 유독 길었던 장마와 잦은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못한데요. 거기에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취소, 또 외식 자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농산물과 화훼류의 소비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민들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또 빠졌습니다. 형평성 지적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경 예산에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